방정식부터 보면 되죠. 저번 시간에 원의 방정식 세우는 거랑 표준형, 일반형, 변형하는 거 했었고 자, 뒤로 넘어와서 문제 좀 봐볼게요. 자, 262번 봐봅시다. 자, 어떤 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데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5라는 원의 방정식하고 중심이 같대. 그러면 결국 중심의 좌표, 여기 중심의 좌표 몇 컴마 몇? 몇 컴마 몇이죠? 2 컴마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5죠. 얘가 뭐야? 얘가 반지름의 제곱이잖아. 반지름이 루트 5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심의 좌표가 같고 중심이 같고 2 마이너스를 지나는 원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중심은 같으니까 똑같이 앞에 식은 똑같을 거야. 똑같고 그리고 반지름은 모르죠. 그런데 이 반지름을 구하기 위한 조건이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 그쵸? 2 마이너스를 지납니다. 그러면 쌤이 저번 시간에 이 반지름 구하려면 어떻게 해라? 얘를 식에다 대입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대입해보시면 몇 나오죠? 0이고 1이네요. 1. 2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마이 더하기 1의 제곱은 r제곱이잖아. 이게 몇이야? 마이의 제곱이니까 1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식을 완벽하게 써보면 x-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나왔는데 이제 내가 궁금한 건 그러면 얘가 이번에는 a, 0이라는 점을 지났네. 그래서 저 a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거죠. 자, a, 0 지났는데 우리 뭐 해야 돼? a, 0 지나니까 대입해봐야 되겠죠? 대입하면 a-2의 제곱 더하기 1이 1이래요. 그러면 a-2의 제곱은 몇이야? 0이죠? 그래서 a가 몇이다? 2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이 원의 방정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이 뭔지를 바로바로 파악을 먼저 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보여주고 자, 그 다음 이번에 봐볼 건 자, 265번 한번 봐볼게요. 이거 한번 가봅시다. 자, 3,0하고 0,0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래. 자, 이거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A의 좌표는 3,0이고 B의 좌표는 0,6인데 얘네들을 1대2로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여기 있을 거야. 자, 얘가 원의 중심이면서 점 A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생긴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래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되죠? 당연히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해야 된다고. 근데 그 중심의 좌표의 특징이 뭐다? 우리가 처음 배웠던 이 선분 AB의 1대2 내분점이죠. 1대2 내분점은 어떻게 구했냐면 1 더하기 2분의 크로스해서 0 더하기 6, 1 더하기 2분의 6 더하기 0 그래서 2,2네요. 중심의 좌표가 2,2래요. 그러면 이제 원의 방정식 어떻게 세워야 돼?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r제곱이죠. 근데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 3,0을 지난다고. 그럼 3,0을 지나니까 뭐 해라? 대입해서 누구를 구해라? 반지름의 제곱을 구해라.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세우라고 했었죠.
266번 봐보세요. 자, 이번에는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줄 거예요. 중심의 좌표를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고 중심이 뭐 X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 어디 직선 위에 있다, 아니면 어떤 곡선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중심의 특징을 알려줄 거야. 자, 만약에 중심의 좌표가 X축 위에 있다.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겠어? 중심의 좌표를. X축의 특징은 뭐야? 누구의 좌표가 항상 0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얘를 a, 0으로 잡아서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x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걸로 잡고, 자, 중심의 좌표가 y축 위에 있대. 그러면 중심의 좌표를 몇 컴마 몇으로 잡아? 0, b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이용해서 뭐 x제곱 더하기 y 빼기 b제곱은 r제곱이다. 자, 만약에 중심의 좌표가 이번에는 뭐 y는 x 위에 있대요. 그러면 여기 y는 x 위에 있는 애들은 특징이 어때? x 좌표와 y 좌표의 값이 항상 어때? 똑같죠? 그럼 이거를 그냥 뭐 a, a로 잡아서 x 마이너스 a제곱 y 빼기 a제곱은 r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2x 더하기 3 위에 있대. 그러면 이거 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겠어요? 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잡을래? 중심의 좌표를 y는 2x 플러스 3 위에 있어. 쌤이 x 좌표를 a라 잡았어. 그럼 y 좌표 뭐로 잡아야 되겠어? 일단 a, 뭐로 잡을까요? a, b로 잡을 건데 b로 잡을 건데 얘 특징이 뭐야? b가 뭐랑 같아? b가 2a 더하기 3이랑 같다고. 그러니까 a, 2a 더하기 3으로 중심의 좌표를 잡고 요 놈을 가지고 이렇게 원의 방정식에 식을 세워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2차 함수 이렇게 돼 있어. 너네가 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겠어? a, 현재 어떻게 잡아야겠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 중심의 좌표를 이렇게 잡으면 된다. 자, 그럼 여기 문제에서 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x축 위에 있대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잡았어. 근데 얘가 몇 컴마 몇하고 몇 컴마 몇을 지나? 점 3, 마사하고 10, 마3을 이렇게 두 개 지난대요. 왜 두 개를 알려줬을까요? 그동안 다르게. 앞에서는 점 하나만 알려줬어. 근데 지금은 두 개 알려줘. 왜? 내가 구해야 될 문자가 몇 개니까. A랑 R 두 개니까. 문자 두 개 값을 구하려면 조건이 몇 개 필요해? 최소 두 개 필요한 거야. 문자 한 개 구하려면 조건이 최소 한 개 필요한 거야. 문자가 두 개면 두 개. 문자가 세 개면 최소 세 개가 필요하다고. 자, 3, 마사를 대입해 볼게요. 3-a의 제곱 더하기 16이 r제곱. 이 방정식과 10-a 제곱 더하기 9는 r제곱이라는 이 두 개의 방정식의 연립방정식을 풀 건데, 이거를 전개하면은 큰일 나고, 지금 전개하면 큰일 나고,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무슨 법? 가감법하고 대입법 있었잖아. 대입법처럼 풀 거라고. r제곱이라는 게 있잖아. 그럼 이 r제곱의 식을 여기다 대입해도 돼, 안 돼? 똑같은 r제곱이니까. 되죠? 그래서 10-a 제곱 플러스 9하고 3-a 제곱 플러스 16이 같다라는 a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내는 거야. 이때는 이제 전개해야 되죠. 결국에 이 방정식 풀려면. 자, 이거 몇 차 방정식이게요? 몇 차 방정식이게요? 제곱했으니까 몇 차야? 2차 방정식이죠? 1차죠. a제곱 사라지잖아요, 양변에. 자,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109하고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25하고 같죠? a제곱 탈락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4a가 몇이니? 마이너스 84네요. 그래서 a의 값은 6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를 이제 구했어. 자, 그럼 이제 너가 a가 6이니까 지금 식이 x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이죠.
자, 이제 이 r 어떻게 구한다? 그냥 여기다 뭐 하나 대입하면 r제곱 나오겠죠. 여기다 대입해볼까요? 그러면은 4의 제곱이니까 16 더하기 9네요. 25죠.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어 하는 방정식이에요. 조금 어려워요. 처음 해봤을 때 어렵다고. 우리가 두 개로 식을 세워야 되잖아. 조건이 두 개 필요해서. 근데 풀이 과정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내용은 원의 방정식을 세운다 말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연립 방정식이나 이렇게 해고하는 거니까.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이번에 우리가 좀 뭘 해볼 거냐면 하하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자 269번에 이거 쌤이 한번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번 봐보세요. 쌤이 어떻게 푸는지. 자 중심의 좌표는 y는 x 빼기 3 위에 있대. 중심이. 자 그러면 쌤이 이거 어떻게 중심 잡으라고 했죠? 여기가 몇 컴마 몇으로 잡아야 돼? 중심의 좌표를 a, a 그렇죠. a-4 중심의 좌표 이렇게 잡으라고. 자 그러면 이제 식 세워볼까? 중심의 좌표 알았으니까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a 더하기 3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먼저 방정식을 세워주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 얘가 점 1,-4하고 3,2를 지난다고 했죠. 자, 그럼 그걸 가지고 일단 10부터 완성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거야. 자, 1,4 지난데요. 방금 했던 것처럼 1-a의 제곱 더하기 이거 -4 대입하면은 -1 빼기 a의 제곱은 r제곱이다. 3,2 대입하면 3-a의 제곱 더하기 5-a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방금 했던 것처럼 연립방정식을 풀겠죠. 그럼 어때? 둘 다 똑같이 r제곱이야. 그러니까 이 왼쪽 좌변에 있는 식끼리도 당연히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전개해서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a제곱 2a 플러스 2라고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이 두 식이 같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a제곱은 어차피 탈락될 거고 계산하니까 이렇게 사라지네요. 그러면 16a가 상수들 다 넘겨서 몇이니? 34에서 2 뺄 거니까 32네요. a가 2 나오죠. a 2 나오면 하나 대입하라 했어. 대입해봐 여기다 2. 그러면 1 빼기 2 마1의 제곱 더하기 마1 빼기 2 마3의 제곱이래. 1 더하기 9니까 10이죠.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10이다.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원의 방정식을 세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뭐 하라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그려서 x축하고 만나는 점의 길이를 구하래. 자, 그럼 이거 중심에 이거 해석해봐. 중심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고 x-의 제곱 그렇지. y 플러스 1의 제곱은 10이니까 중심의 좌표는 2,-1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몇이다? 루트 10이다. 자 그러면 x축하고 맞는데 x축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중심의 좌표가 2,-1이래. 어디다 찍어야 돼? x축보다 위에 찍어야 돼? 아래에 찍어야 돼? 2,-1이잖아요. 아래에 있어야 되겠죠. 뭐 한 이쯤 있겠죠? 그래서 원이 이런 식으로 생겼대요. 자, 그래서 이 두 점의 길이를 구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뭐죠? 여러분들 문제 처음 볼까요? 이 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 3-2에서 나오지 않았어? 여기 길이 몇? 루트 10 반지름이죠. 자, 이렇게 길이 몇이죠? x축 여 중심 2,-1에서 이 x축까지 거리잖아. 요만큼 길이가 그럼 뭐야? 1이잖아.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요만큼 길이 3이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가 수직 2등분 된다는 걸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서 그러고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자, 햇살이 x축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x축은 특징이 뭐야? y값이 0이야. 그래서 0 대입해서 x마이의 제곱이 그럼 9가 돼야 되니까 x 빼기 2는 뿔만 3이네. 여기가 5거나 아니면 요놈이 마일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가 6이구나. 이렇게 풀어도 되고, 진짜 x축하고 만나니까 y에다 0을 대입해서 이 좌표를 구해서 길이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3-2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요만큼 길이 1, 반지름 루트 10,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3이네. 우리 수직 이등분이니까 이거 여기도 3 되는 거 알고 있네. 3학년 2학기 때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가 6이구나 라고 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거 방금 쌤이 이거 했던 거, 이 3-2에서 배웠던 내용, 이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이거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몇 개 등장합니다. 이거 좀 기억, 3학기 때 과거에 배웠던, 작년에 배웠던 내용을 좀 떠올려야 된다고. 벌써 뭐야 1년이 됐어. 이걸 배운 지 3학년 2학기잖아. 벌써 1년 됐죠? 3학년 2학기가. 자, 그 다음, 그래서 방금 쌤이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B 플러스 문제를 한번 풀어줘봤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고요. 우리가 대표 문제는 보통 B에서 B 마이너스에서 B 정도 되고, 방금 우리가 B 플러스 문제를 풀어봤었단 말이야. 혹시 둘의 차이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어떤 차이가 있어, 이 둘이? 방금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것 같다? 약간 이런 문제들은 뭐냐면, 그냥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의 문제만 해결을 하면 돼. 근데 이 B 플러스 문제들을 풀려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거기에 추가로 뭔가 하나를 더 해결하거나 또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수학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가 됐으니까 약간의 차이가 뭐야? 중학교 시험은 좀 문제가 대놓고 이거 구하세요. 이거 풀어. 다 빨리 내. 이런 건데, 고등학교는 자, 이거 했어? 그럼 이거 가지고 이거 풀어봐. 너가 이 문제를 이걸 이렇게 해서 이 조건을 얻어냈어? 그럼 그 조건을 가지고 지금부터 너가 이걸 이제 해결해. 이게 고등학교 수학이죠. 중학교는 너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건을 얻어냈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답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고등학교는 조건을 얻어냈네? 그럼 이제 진짜 네가 풀고 싶은 문제는 요놈이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해결을 해봐. 또는 그래, 그럼 여기서 이제 뭔가 또 얻어냈어?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얘가 그래서 뭐였는데? 이게 고등학교 수학이에요. 내가 중학교 수학은 기껏해야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유형이 한 2-3개 섞였다면, 고등학교 수학은 가장 근본적인 개념을 맡아하는 거예요. 계속 뻗어져 나가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특히 수능과 모의고사는 제일 중요한 게 개념이에요.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학교 수학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점수가 잘 나와. 사실은 많이 풀어보면 어지간하면은 진짜 내가 답을 100개이지 않거나 대충 푸는 게 아니라면 어지간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중학교 수학은 성적이 올라가요. 근데 고등학교는 그렇게만 하면 올라가는 데가 한계가 있고, 내가 고등학교에서는 성적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고등학교에서는 우리가 진짜 너무 많이 들어본 이 개념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실증 나기도 하고 너무 짜증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수학은 제일 이 개념에서부터 바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약간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수학은 솔직히 말해서 쌤이 겪어본 것도 있고, 쌤이 수학을 전공한 것도 있고, 쌤이 대학을 수학으로 전공을 한 것도 있고, 쌤이 느끼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까지의 수학은 약간의 암기과목도 포함되어 있어. 내가 결국은 이 개념을 내가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내 머리에서 이 개념을 바로 뽑아서 내가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이 하나의 과정을 약간의 암기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사실 수학도. 여러분들이 배우는 고등학교 수학도 약간의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하는 쌤들도 있겠지만 암기 과목이라 하는 쌤들도 생각보다 많아. 내가 결국은 이거에 약간 그런 거야. 아니 왜 암기 과목이냐? 이걸 이해해서 적용하는 거 아니냐? 근데 완벽한 이해는 완벽한 암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념, 수학에서 개념, 정의 이것 두 개는 필수로 아셔야 되고 여기에 성질, 정리 이거를 추가적으로 암기하셔야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거라고. 특히 이거는 약간 어느 정도로 외워야 되냐? 쌤이 갑자기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 너 원이 뭐야? 했을 때 우리 저번 시간에 쌤이 원이 뭐냐 물어봤어요. 원이 뭐였어? 원의 정의가 뭐였어 쌤이?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 원이 뭐야? 원.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애들의 모임이다. 이게 나와야 이게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점과 점 사이 공식으로 원의 방정식을 유도해낸 거야. 공식은 다 이 개념과 정의에서 유도해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과 정의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100 중에 100을 다 외우라고 하진 않아. 물론 100을 다 알고 있으면 좋지. 근데 최소한 이 100 중에 7, 80%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막힘없이 최대한 이제 엄청 깊은 심화 문제들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의 문제들은 다 풀어낼 수 있다. 이 개념과 정의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건 뭐냐? 물론 이렇게 수업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만의 약간의 개념 노트도 있어야 되고 나만의 개념을 정리해서 그거를 달달달달달달 외우셔야 되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수학 실력이 확 늘어요. 개념을 소홀히 하는 친구들 치고 수학 성적이 오르는 친구들은 많이 못 봤어. 하지만 개념을 탄탄하게 잡고 가는 애들이 올라가는 속도는 다를지언정 결국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개념과 정의는 꼭 외우셔야 된다. 선생님 저 개념과 정의 암기력이 약해서 개념과 정의 못 외우고 있어요. 꼭 근데 그렇게 많은 친구들 게임 뭐 스틸트리만 물어보고 어떻게 하냐고 다 줄줄줄 잘 외워. 그 관심의 차이예요. 관심의 차이. 막 너 아이돌 누구 좋아? 아이돌 뭐 앨범이 어쩌네 저쩌네 아이돌 생일이 그런 거 잘 외우고 게임이 뭐 어떤 아이템이 어떤 정보력 좋고 관심의 차이죠. 약간의 그런 관심의 차이. 관심을 좀만 주면은 잘 외울 수 있는데 사실 재미없잖아. 수학이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은 약간 변태지. 물론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없진 않아. 나도 수학이 재밌으니까 수학과를 간 거고. 근데 그게 일반적이진 않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약간 관심을 갖고 좀 즐겁게 하라고는 안 해, 나는. 왜냐면 나한테 영어를 하라는 것과 똑같을 수 있어, 그거는. 영어 공부를 하시오랑 똑같을 수 있기 때문에 즐겁게 하라고는 안 하지만 최소한 그냥 적어도 내가 이 짜증나는 놈을 좀 파헤쳐 보겠다. 제가 너무 싫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요즘 사회가 그러잖아. 쟤가 너무 싫어. 그럼 쟤를 깎아내려야 되겠어. 그럼 쟤에 대해서 엄청나게 파헤치지. 그런 느낌처럼 내 수학이 너무 싫어. 이 새끼가 뭔데 나를 이렇게 괴롭히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을 좀 파헤쳐보자. 약간 그런 마인드로 좀 공부를 하시라고. 너의 허점을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약간 도끼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뭔가 하나의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말이니까 결국 뭔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라는 거죠. 쌤이 하고 싶은 말 그런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내가 어떤 거를 해보겠다. 수학 공부를 할 때 뭔가를 해보겠다.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는 약간의 동기부여 목표를 하나를 설정해놓고 하면은 그래도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것 같다. 자, 270번 봐볼게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가 이렇게 잔소리하지 중학생이었으면 안 해. 고등학생인데 좀 잔소리를 해야 돼. 자, 270번 보시면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데 얘의 특징이 뭐야?
이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을 한번 그려볼까? 원이 이렇게 있고 지름이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이 지름의 양 끝점이래. 끝점. 요 끝하고 이 끝이 바로 마1,마3이라는 점 A와 5,1이라는 점 B예요. 근데 쌤이 계속 강조한 건 여러분들 원을 구하려면 반드시 두 개를 알아야 된다. 뭐랑 뭐죠? 뭐의 좌표와 중심의 좌표와 뭐의 길이? 뭐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 그걸 알아야 원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중심이 어디 있어? 중심은 얘네들의 어디에 있죠? 먼저 중점이죠. 중점이래요. 그럼 중점 어떻게 구했어? 중점 2이 더해서 몇으로 나눈다? 2로 나누자. 그러면 중점의 좌표 어떻게 돼? 중점의 좌표는 2이 더해서 4니까 2, 마이니까 마일이죠. 2, 마이너스 1이래요. 자, 이제 내가 세울 수 있네.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을 세우고 뭐예요? 그냥 하나 대입해서 뭐 구해요? 이 판지름 구해라. 얘를 결국 지나가는 거잖아. 그럼 대입에 9 더하기 4는 r제곱이래요. r제곱이 몇이에요? 13이죠.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라고요. 자, 한번 해봅시다. 271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쌤이 조건을 좀 쓰는 동안 여러분들이 중심의 좌표 한번 구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A 4,1이고 B 10,9래. 자, 여기 중점의 좌표 몇 컴마 몇이다? 중점. 요거가 중점 몇 컴마 몇? '더해서 빨리 일어나노. 7,5. 그쵸? 5죠. 자, 중심의 좌표 7,5고 반지름 길이 구하라고 했는데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내가 일단 원의 방정식씩 세워놓은 다음에 요놈이 r제곱이네 대입해서 구해도 되죠. 자, 뭐 4,1 아니면 10,9 대입해 봅시다. 10,9 대입하면 어떻게 돼? 10 빼기 7이니까 3의 제곱, 9 대입하면 9 빼기 5니까 4의 제곱이에요. 이거 둘이 더한 게 r제곱이에요. 9 더하기 16이니까 25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7,5고 반지름의 길이는 5다. 자, 그 다음 273번. 자, 이번에는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 원이 뭐 여기 A 1,5 B 0,4 C 3,1 이렇게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이 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원을 구하려면 결국엔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점이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푸냐면
우리가 그동안 푸는 거는 원의 방정식의 무슨 형?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걸 무슨 형이라고 했지? 표준형. 세 점이었을 때는 일반형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일반형. x제곱 더하기 y제곱 대문자 ax 대문자 by 플러스 대문자 c는 0. 일반형으로 좀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볼 거라고. 그러면 쌤이 방금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구해야 될 거 문자 몇 개야? A, B, C 세 개죠. 그래서 조건을 몇 개 주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준다고. 자, 그러면 일반형을 가지고 식을 세울게요. 자, x제곱 y제곱 ax by 플러스 c는 0이니까 하나 대입해봅시다. 1,5부터 대입하면은 1 더하기 25 더하기 a 5b c가 0이다. 0,4 대입해보면 0, 16, 0, 4b c가 0이다. 3,1, 9, 1, 3a b c가 0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a 더하기 5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26, 4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6, 3a b c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세 개의 문자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근데 세 개의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푸냐면 일단은 문제를 좀 하나는 줄여볼 거거든. 그 말이 뭐냐면 자, B하고 C의 관계식 나와있죠. 이게 뭐야? C는 마이너스 16 빼기 4B라고 쓸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놈을 가지고 여기다 다 대입을 해버려요. 그럼 A 더하기 5B 빼기 4B 빼기 16이 마이너스 26, 3A B 빼기 4B 빼기 16이 마이너스 10. 그러면 결국에는 A와 B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바뀌어요. 내가 A, B 구할 수 있겠죠? B 구하면 대입해서 C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0이다. 3A 빼기 3B는 6이다. 그러면 이거 3으로 나누면 A 빼기 B는 2니까 둘이 더하면 2A가 마이너스 8이어서 A는 마4, B는 마6. B가 마이너스 6이니까 대입해보면 C는 마16 더하기 24니까 8이죠? 이렇게 A, B, C가 나오죠. 뭐 구하라 했니? 문제에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자, 다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일반형으로 세우기 싫어. 그러면 이렇게 해볼 거야. 자, 여기 원의 중심의 좌표를 쌤이 A, B라고 잡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 평면 좌표에서 외심의 좌표 구하는 게 있었단 말이야. 이 얘네들의 길이가 전부 다 어때야? 반지름으로 같아야 돼. 그럼 그걸 한번 세워보는 거야. 점과 점 사이.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1의 제곱하고 A 빼기 1의 제곱 B 빼기 5의 제곱하고 A 제곱 더하기 B 빼기 4의 제곱하고 이게 전부 다 같아야 돼. 같아야 돼. 근데 그 값이 뭐로 같아야 돼? 결국에 반지름의 제곱으로 같다. 두 점 사이의 거리잖아. 그거를 제곱한 게 반지름의 제곱이죠. 이렇게 해서 구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더 편할 것 같아요? 방금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더 편해요. 왜? 방금 문자가 몇 개였어요? 처음에 풀 때. 3개였죠. 근데 우리는 일단 뭐부터 풀면 돼? 문자 몇 개인가부터? 2개인가부터 풀면 되잖아. 중심의 좌표를 먼저 구할 수가 있다고. 문자를 3개 구하는 것보다 2개만 있는 게 훨씬 더 문자는 구해야 될 문자가 적을수록 좋아요, 여러분들. 자, 풀어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6a 9 다 그냥 전개해서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b 플러스 10하고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0b 더하기 26하고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8b 더하기 16이 세 개가 같아야 되겠죠? 자, a는 b는 c꼴 연립방정식 할 거니까 어떻게? 두 개씩 빼왔잖아. 근데 이제 셋 다 a제곱 b제곱 있으니까 이 양면에 다 빼버립시다. 이거 다 빼면 이것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정식 마이너스 6a 빼기 2b 더하기 10은 마이너스 8b 더하기 16이다. 마이너스 2a 빼기 10b 더하기 26은 마이너스 8b 더하기 16이다. 이 연립방정식을 먼저 풀어주는 거예요. 자, 풀면 마이너스 6a 더하기 6b는 6.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1. 요놈하고 넘겨서 마이너스 2a 빼기 2b는 마이너스 10. 그럼 2로 나눠서 a 더하기 b는 5. 이렇게 둘이 연립방정식 하면 되죠. 그러면 2b가 6이니까 b는 3, a는 2.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중심의 좌표가 2,3이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대입해봐. 여기다 대입해봐. 2,3이면 3 더하기 1 빼기 4. 마3의 제곱, 3 빼기 4니까 1의 제곱이니까 1이죠. 그럼 반지름의 제곱은 몇이다? 합 5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x-의 제곱 y-3의 제곱은 5다. 이렇게 원방을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걸 좀 연습 좀 해보셔야 돼요. 3점짜리는. 자, 그 다음 277번 한번 가볼게요. 자,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10x 8y 더하기 a는 0이 중심의 좌표가 b, c고 반지름이 5래요. 자, 이거 가지고 세워보라고 했죠. 자, 우선은 우리 이거 그냥 진짜 여러분들 표준형으로 바꿔보라는 거잖아. 일반형. 어떻게 하랬어? x제곱 빼기 10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8y는 마이너스 a다. 먼저 이렇게 써놓으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면 요놈의 절반의 제곱, 요놈의 절반의 제곱이 몇이야? 절반, 마오 제곱 25를 양변에 같이 더하고 마찬가지로 요놈 절반 4의 제곱, 그렇지 16을 양변에 이렇게 같이 더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완전 제곱식이니까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4의 제곱은 마이너스 a 더하기 41이죠. 중심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고 5 컴마 마이너스 4고. 자, 문제에서 반지름이 몇이래? 5. 그럼 요놈이 반지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41은 반지름의 제곱 25잖아. 그래서 a가 몇이야? 16이죠. 그래서 a, b, c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봐봅시다. 자, 279번 봐보세요. 79번이요. 280번 봐보세요. 자, 280번 보면 뭐라 돼있냐? 이 x제곱 y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2y 더하기 12는 0의 중심이 뭘 지나? 얘 중심의 좌표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위에 있대요. 그러니까 요놈이 중심을 지나간대. 자, 중심의 좌표 한번 구해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표준형으로 정리를 해야 돼. x제곱 더하기 ax y제곱 빼기 12y는 마이너스 12 쓰고 요놈 절반 a 절반 몇이야?
2분의 1a의 제곱 4분의 1a 제곱을 더하고 자 요놈 잘 봐. 마이육의 제곱 36을 양변에 이렇게 같이 더해서 근데 내가 궁금한 거야. 중심만 궁금한 거 이거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중심 x 더하기 2분의 1a의 제곱 y 빼기 6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a, 6이죠. 이게 영어 위에 있대. 대입하는 거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a 더하기 4가 6이다. 그러면 약분 a는 2다. a죠. 다음 282번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4ay 빼기 12 더하기 6a 제곱은 0. 자 얘가 원이 되도록 하래. 원이 되도록. 자 원이 되도록 하는 뭐 a의 값을 구하시오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나오면 반드시 먼저 표준용어로 정리를 하세요. 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y제곱 4ay는 마이너스 6a 제곱 더하기 12 먼저 이렇게 쓰라고 했어. 자 요놈 잘 봐. 2a의 절반 몇이야? a의 제곱을 더하고 여기 4a의 절반 2a의 제곱을 더하면 자, 식이 어떻게 되죠? x 더하기 a의 제곱 y 더하기 2a의 제곱은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10이다. 이렇게 나오네. 이게 이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형태를 세웠지. 자, 얘가 원이 되려면 반드시 원이 되려면 요놈 이 반지름이 0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무조건 값이 뭘로 나와야겠어? 이 반지름의 제곱이. 반지름이란 게 뭐야? 실수잖아. 실수의 제곱은 항상 몇보다 커야 돼? 0 이상인데 이제 반지름이 0이 돼버리면 원이 될 수 없겠죠? 이 값이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a제곱이 12보다는 작으니까 a는 마이너스 2루트 3보다는 크고 2루트 3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2루트 3이면 대충 몇이니? 루트 10이니까 3점 얼마잖아. 그러니까 마 3, 마 2, 마 1, 0,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7개가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